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에 꺼낸 지도 한 장이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조용했던 교실은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그녀의 질문 하나로 일본 교육계와 언론, 심지어 교육부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회가 수십 년간 가르쳐온 내용이 흔들리자 사람들은 그녀를 세뇌된 아이라며 비난하기 시작했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묻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지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아라이 미유입니다. 시즈오카현 시모다의 평범한 중학교 3학년생이죠. 우리 마을은 푸른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어촌입니다.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으로 총무과에서 근무하시는데 누구보다 애국심이 강한 분이에요. 어머니는 공립중학교 과학교사로 항상 증거를 중시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할아버지는 40년간 고서점을 운영하셨어요. 할아버지의 고서점은 시간의 터널 같았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의 숨결을 느꼈죠. 특히 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고문서와 지도들은 제게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해양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는 그 지도들을 자주 살펴봤지만 사실 그 역사적 의미까지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교육이 철저했어요. 교과서, 수업, 특별 교육까지 모든 곳에서 같은 주장이 반복되었죠. 친구들은 한국은 늘 과거에 집착해서 우리 영토를 노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교과서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말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머릿속은 항상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다만 그 질문들을 소리내어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교과서가 말하면 그게 진실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본 한국 다큐멘터리의 그 지도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의문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교과서가 틀렸다면, 우리가 배운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 생각은 마치 활화산처럼 제 내면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할아버지의 창고로 몰래 들어가 보관 중인 지도들을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장을 열자 수십 장의 오래된 지도가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에도 시대의 지도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어요. 여기다. 찾았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과 똑같은 지도였어요. 지도 곳곳에 영토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고 놀랍게도 독도를 조선령으로 표시한 분명한 색상 경계가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경계선을 따라가며 제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유, 뭐 하고 있니?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이 지도들.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사는 종종 현재의 정치에 의해 다시 쓰이기도 한단다. 그날 밤 TV 뉴스에서는 일본 교육부 장관이 영토 의식 교육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장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TV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저는 이 모순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본 증거와 교육부 장관의 주장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다음 날 사회 수업 시간 교사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다케시마가 조선 땅으로 그려졌는데 왜 우리는 다르게 배우나요?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친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일본 교육의 금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라이 미유, 수업 후에 교무실로 오게.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선생님은 저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미유, 그런 질문은 매우 부적절해. 우리 학교는 국가교육 지침을 따르고 있어.
그런 민감한 주제를 수업 중에 제기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게 돼. 앞으로는 그런 질문은 절대 하지 말게. 선생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교실로 돌아오자 친구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미우, 너 한국 스파이야? 다카기가 비웃었어요. 맞아. 우리 교과서에 다 나와 있잖아.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다른 친구가 거들었죠. 가장 친한 친구 에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미우,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입시에 불이익 받을 거야. 집에 돌아왔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평소 온화하신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니? 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라고. 넌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단지 질문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옛 지도에서. 그런 지도는 다 불완전한 거야. 앞으로 그런 질문은 절대 금지다. 공무원 시험에도 불이익 받는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가 일본을 배신한 것처럼 대했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눈물을 터뜨리며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미우야, 진실을 말할 땐 조용히 시작해야 한단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말이 울릴 거야. 일본의 진정한 위대함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작은 불빛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저를 적으로 여기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일주일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어요. 매일 밤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죠. 진실을 말할 땐 조용히 시작해야 한단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말이 울릴 거야.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할아버지의 지도들을 하나하나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각 지도의 출처와 연대를 꼼꼼히 정리했어요. 인터넷으로 일본 내중도 성향 언론사의 제보 이메일을 찾아냈습니다. 에도 시대 지도에 나타난 다케시마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익명 제보를 보냈어요.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지만 역사적 진실을 위해 꼭 해야 한다고 느꼈죠. 불과 하루 만에 그 언론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귀하의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검증한 결과 이 자료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신지요? 할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할아버지는 제 결정을 전폭 지지해 주셨어요. 미우, 나도 함께 할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이것이 일본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야. 저와 할아버지는 함께 익명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40년간 역사 자료를 수집한 경험을, 저는 학교 교육과 실제 역사 자료 사이의 모순을 설명했어요. 기자는 우리의 말을 한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3일 후 전국 발행신문 1면에 특종 기사가 실렸어요. 에도 시대의 지도, 우리가 외면한 역사적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익명의 중학생과 역사학자인 할아버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에도 시대 공식 지도에서 다케시마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었죠. 기사가 나가자마자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극우 세력은 반일 세력의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했고 이 학생이 누구냐며 추적까지 시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놀랍게도 우리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자세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기사를 본 선생님들이 수군거렸고 저는 그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익명이었기에 저를 기사 속 주인공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안도감이 들었죠. 기사가 나간 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그들의 교육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한국의 독도 전시관, 초중등 교육 교과서를 검색했어요. 발견한 것들은 저를 경악시켰습니다.
한국의 독도 전시관 가상 투어에서는 방대한 역사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독도에 관한 수백 개의 고지도와 문헌을 보존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의 에도 시대 지도들도 원본 그대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교과서였어요. 역사 교과서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라는 코너가 있었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 토론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동영상에서는 중학생들이 독도 문제에 관해 서로 다른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나라는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친다.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역사적 논쟁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런 비판적 사고를 장려했습니다. 교실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모습은 일본 교육의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본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는 기억을 강요하고 질문을 억압하는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교과서의 내용을 무조건 암기하도록 배웠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거의 국가에 대한 불충으로 여겨졌죠.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실은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다. 이제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어요. 일본이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려면 과거의 잘못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맹목적인 숭배가 아니라 자기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새로운 다짐을 썼습니다. 교과서가 말하면 그게 진실이다라는 초기 신념은 이제 진실은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다로 바뀌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2주가 지나자 학교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평소 말을 걸지 않던 모리카와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미유, 그 기사 봤어. 그 지도들. 진짜인 것 같아? 사실 나도 항상 의문이 있었거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런 지도들이 실제로 있어. 굉장히 흥미롭지 않니? 모리카와는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더니 속삭였어요. 사실 나도 궁금했어. 왜 우리는 항상 같은 이야기만 들어야 하는지. 일본이 더 강한 나라가 되려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날 이후로 놀랍게도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궁금했어. 그런 지도가 진짜라면 우리가 배운 역사는 뭐지? 미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에리에게서 왔습니다. 저를 외면하던 에리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 옆에 앉았어요. 미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그 신문 기사. 혹시 내가 그 중학생이니? 저는 깜짝 놀랐지만 에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와, 미유. 넌 정말 용감해. 나도 이제 내 편이야. 일본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선생님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사회 수업 중 야마다 선생님은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진정한 애국심은 자국의 역사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기사의 영향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큰 행동을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학교 축제에서 역사 속의 지도 특별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케시마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시대의 지도를 전시하고 지도로 보는 역사의 변화라는 주제로 관람객들의 생각을 자극했어요. 예상 이상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교사들도 찾아와 진지하게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제 작은 도전은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에 질문하는 용기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태도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미유, 그 지도들. 정말 그렇게 나와 있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할아버지와 함께 직접 확인했어요. 일본이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려면 과거도 직시할 수 있어야 해요.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날 이후로 제 활동을 지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이후 여론의 압박과 학계의 요구가 계속되자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 교육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역사 교육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역사 교과서 내 고지도 병행 교육 시범학교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강한 일본은 과거의 불완전함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TV 뉴스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작은 질문이 국가교육정책까지 바꾸다니. 비록 제 이름은 여전히 익명이었지만 저의 용기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놀랍게도 전국 각지에서 진실을 찾아서 시민운동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역사학자들과 교사들이 앞장서서 역사 교육의 개혁을 외쳤고 고문서와 지도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진실로 강해지는 일본이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보관된 오래된 지도와 문서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한국 언론에서도 이 변화를 주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육 혁신, 한 학생의 용기에서 시작됐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한국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어요. 용감한 일본 학생으로 불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이해의 다리가 놓이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와 질문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 강연을 열었고 사회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가 정규 과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에리가 어느 날 흥분해서 말했어요. 미유, 내가 일본 교육을 바꿨어. 이제 우리도 질문해도 괜찮아.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셔. 이런 변화들을 보며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땐 조용히 시작해야 한단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말이 울릴 거야. 정말로 제 목소리가 일본 전역에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마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느 저녁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유, 내가 진정한 애국자구나. 시청에서도 이제 역사 자료를 재평가하는 특별 사업이 시작됐어. 아빠도. 내 용기가 매우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것이죠. 교육부의 혁신적인 발표가 있은 후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대화가 일본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까? 한국의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면 어떨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역사를 배울 수는 없을까? 할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는 일본 전국의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탐구 모임 진실의 창문을 설립했어요. SNS와 블로그를 통해 활동을 알리자 놀랍게도 한국의 고등학생 역사 동아리 미래의 다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받았습니다. 함께 역사를 탐구하는 화상 교류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무척 긴장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화상 교류를 시작했어요. 첫 만남에서는 어색했지만 곧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독도에 대한 그들의 교육과 역사적 자료들을 공유했고 우리는 일본에서의 변화와 발견들을 전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우리가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젊은이들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매주 화상 교류는 기다려지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모토가 되었어요. 이 교류는 곧 NHK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일본 전역의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 학생들이 특별한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들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화상 교류 시간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편지를 읽었죠. 아라이 미유님께 당신의 용기는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에는 항상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디딘 첫걸음이 양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같은 역사의 바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독도에서 함께 일출을 보며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할 날을 기대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작은 질문이 이렇게 큰 변화와 국경을 넘는 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미유야, 너는 지도에서 경계선만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가능성을 본 거란다. 그게 바로 진정한 역사의 의미이자 진정한 일본의 미래지. 저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역사적 진실에 대해 질문하는 용기를 가진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은 파도가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일본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교과서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언제 의심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으셨다면 지금이야말로 시작할 때입니다. 진실은 종종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너머에 있기 때문이죠. 저 아라이 미유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오래된 지도를 발견한 평범한 중학생이 작은 용기를 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용기가 일본 교육을 바꾸고 한국과의 새로운 대화를 열었습니다. 학교, 지역사회, 교육부 정책, 그리고 국제관계까지 변화시켰죠. 질문은 때로 불편합니다. 특히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바로 그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질문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 의문을 품어보세요. 진정한 애국심은 맹목적인 숭배가 아니라 자기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저처럼 여러분의 작은 질문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진실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